안녕하십니까? 4월 27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164만 1194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사망 4만 4,594명, 완치 149만 6,126명으로 집계되어 2.7%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1일 확진자 수는 4,000명 수준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국영 제약회사 바이오파르마는 기업체에 제공하는 백신을 위해서 중국의 시노팜과 미국의 모더나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용 백신은 기업체가 비용을 부담하여 직원과 직원 가족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백신으로 보건부 장관 규정으로 공식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해당 규정에 의하면 기업용 백신은 정부가 제공하는 백신과 다른 제품이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무료로 제공하는 백신이 기업용으로 활용될 경우 돈으로 백신을 구입한다는 비판 때문입니다. 국영 제약회사 대변인은 시노팜은 현재 정부에서 제공하는 시노백과 동일한 플랫폼을 사용하여 개발된 백신이며 모더나는 mRNA 방식으로 제작된 백신으로 이미 많은 국가에서 접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의료 폐기물이 급증했습니다. 폐기물의 유형은 개인 보호 장비, 일회용 마스크, 의료 장갑, 일회용 주사기 등입니다. 인도네시아 병원협회는 매일 88톤의 의료 폐기물이 발생한다고 밝혔으며 이는 일반 의료 폐기물 수준보다 30% 높은 수치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일회용 마스크와 같은 경우 매일 500톤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의료 폐기물의 급증에 우려를 표명하고 2차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 폐기물의 철저한 관리를 강조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보건부에 따르면 전염성 의료 폐기물은 생물학적 유해물질 전용 봉투에 넣어서 폐기한 후 800도 이상의 온도로 포각시켜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도에서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확진자가 폭증하자 입국 14일 이내에 인도를 방문하거나 체류했던 외국인에게 비자 발급을 중단했습니다. 해당 비자 발급 정지는 지난 4월 25일부터 적용되었으며 일시적인 정지이지만 자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영국, 싱가포르 등 많은 국가에서 인도와의 국경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인도의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의 바이러스보다 매우 높은 감염력을 보이며 어린이를 포함해 젊은 층의 감염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변이 바이러스의 증세는 기존 코로나보다 심각하여 젊은 환자들도 폐, 심장, 신장 등에서 심각한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인도네시아에는 해당 바이러스 감염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군 당국은 발리 해역에서 어뢰 훈련을 위해 잠수한 뒤 실종되었던 1,400톤급 잠수함 난갈라함이 세동강 단체해저 850m 지점에서 발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잠수함에는 53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모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탑승자는 49명의 승조원과 사령관 1명, 무기 관계자 3명이며 구조단은 구명조끼 등 잠수함에서 나온 물건들을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앞서 인도네시아 해군 총장은 기자회견에서 수색단이 해당 잠수함의 물품 조각들을 발견했고 함정 내 산소가 이미 다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발견한 물품은 잠수함의 외부 압력이나 손상이 없었다면 잠수함 밖으로 나올 수 없는 것들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잠수함 상태를 실종해서 침몰로 변경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실종된 잠수함을 찾기 위해 해군 함정과 비행기 그리고 군 병력 수백 명이 동원되었습니다. 한편 침몰된 난갈라함은 인도네시아 해군이 보유한 잠수함 5척 가운데 하나이며 1980년 독일에서 건조된 후 2012년 대우조선해양이 선능 개량을 해준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얀마 쿠데타 주체인 군부 최고사령관은 다른 아세안 지도자들과 함께 자카르타에서 열린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아세안 지도자들은 대면으로 열린 정상회의를 마무리하며 미얀마 내 폭력을 즉각 중단하고 당사자들은 자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아세안 정상들은 그 밖의 국민을 위해 평화적 해결책을 찾기 위한 건설적 대화, 아세안 의장과 사무총장의 특사로서 대화 중재, 인도적 지원 제공, 특사와 대표단의 미얀마 방문 등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세안 의장은 성명에서 아세안 정상들은 미얀마 사태를 긴밀하게 논의했다면서 미얀마에서 폭력이 심해지고 사람들이 죽는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미얀마 민주진영의 국민통합정부는 이날 합의에 대해 즉각 고무적인 소식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아세안 국가들은 역사적으로 각 국가의 내정에 간섭한 적이 없으며 특히 아세안 회원국 상당수가 비민주 국가이기 때문에 이 같은 문제를 다루는 건 아세안으로서도 큰 도전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후정상회의에서 전 세계적인 탈석탄 선언에 한국도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는 앞으로 추가적인 석탄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언은 앞으로 새롭게 추진되는 해외 석탄 발전 사업에만 적용되며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인도네시아의 석탄화력 발전소 투자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탈석탄 선언과 일본이 이를 고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만이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큰 석탄 투자국으로 남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참고로 일본은 작년 10월에 2050년까지 탈석탄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기회에 인도네시아도 석탄 발전보다는 재생에너지의 확산을 가속화해야 하며 2025년 이후에는 새로운 석탄 발전소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은 동부 칼리만탄의 신규 수도 건설 프로젝트를 위해 올해 1조 7천억 루피아의 예산이 배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무부 장관은 신규 수도 예산이 공공사업주택부 등 유관부처에 8천억 루피아가 배정되었으며 비정부 부처에는 9천억 루피아가 배정되었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 대변인은 올해 신규 수도 개발에 배정된 국가 예산은 전체 예산의 1%에 불과하며 나머지 예산은 다양한 대체 자금원을 통해 충족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신규 수도 건설에 총 500조 루피아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총 25만 헥타르의 신규 수도 지역 중 정부 구역인 5,600헥타르의 개발 비용입니다. 한편 국가개발기획부 장관은 신규 수도 건설 기공식을 올해 8월 독립기념식과 함께 개최하길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바탕 산업단지 측은 우리나라의 KCC글라스가 3억 4,400만 달러 상당의 동남아 최대 유리 공장을 해당 산업단지에 건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바탕 산업단지 측은 KCC글라스 공장 건설 착공이 다음 달에 이뤄질 계획이며 2023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후 KCC글라스 대표 제품인 유리와 건자재 등을 양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건설이 완료되면 47헥타르 면적의 동남아시아 최대 유리 생산 공장이 될 것이며 대략 1,500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KCC글라스 외에 LG화학, 네덜란드의 플라스틱 파이프 제조업체인 웨이비브이 등도 바탕 산업단지의 공장을 건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코이 대통령은 KCC글라스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크고 획기적인 공장이 될 것이라며 바탕 산업단지의 450개의 부지가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 외국인 투자가 보다 빠르게 진출해 국내 경제 회복에 박차를 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KB캐피탈은 월드비전에 지난 2월에 발생한 자카르타 지역 홍수 피해와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이재민을 대상으로 성금 5천만 원을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자카르타 지역 이재민 지원사업 성금 전달식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KB캐피탈 월드비전 각 본사에서 비대면 사진 촬영 방식으로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KB캐피탈이 월드비전에 전달한 성금은 홍수 피해 이재민 및 저소득 취약계층 가정 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각 가구별 코로나19 예방 및 위생키트와 취약아동 대상 교육 물품 키트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황순남 KB캐피탈 대표이사는 갑작스러운 재해로 큰 피해를 본 인도네시아 국민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고 작은 정성이지만 이번 기부로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피해 지역의 조속한 복구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